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지 못해 그 귀한 혜택을 놓치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지만 정작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숨겨진 복지 혜택 10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드실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는 이 권리들을 함께 찾아보고 정보 부족으로 몰라서 못 봤던 혜택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혜택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놓치시는 경우도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요. 2025년 기준으로는 전체 어르신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최대 월 35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내 소득으로는 안 될 거야 혹은 집이 있으니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이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나 기본재산 공제와 같은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계산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 여러 변수가 소득 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또한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요즘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금융자산증명서류,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이므로 걱정 마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각 기관의 도움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고 의료비나 식비 등으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주변에서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신청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혜택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국가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종합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버팀목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면제되어 아파도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부양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청을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양 의무 기준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어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대폭 많아졌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변화이므로 자녀에게 부담을 줄까봐 혹은 자녀가 소득이 있어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증명 서류,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계산 과정도 상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어르신들이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 적극적인 상담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의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화된 집을 수리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주택개량 비용 지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이 기준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혜택은 가구원 수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월 30만 원 이상을 임대료로 지원받으실 수도 있으며 자가주택인 경우에는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수리 등 주택의 노후화된 부분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택 수리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거나 반대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던 어르신이 주거급여를 통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옮길 수 있었던 사례나 오랜 기간 수리하지 못했던 낡은 집을 고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안정은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현재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주거 권리 꼭 찾아가세요. 네 번째 혜택은 의료비 감면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일부 질환에 대한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비율이 경감되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고가의 시술이나 치료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이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의료급여 수급을 통해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을 대폭 감면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비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암검진, 만성질환 검진 등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더 큰 비용 부담과 고통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료비 감면 및 건강관리 지원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여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단순히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면 참지 마세요. 치료받을 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5번째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뉘어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신체활동 지원을 해드리는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자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온전히 어르신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많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어르신은 필요한 돌봄을 받으시고 가족들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방문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이며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상담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만약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나, 비용은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 적극적인 상담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은 어르신들에게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숨 쉴 공간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6번째 혜택은 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 감면입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폭염과 한파로 인해 냉난 방비 부담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욱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여름철에는 냉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정된 판매처에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일정 금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과금을 절약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모두 받는다면 냉난방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과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더욱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감면 혜택은 대상과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권리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혜택은 통신비 감면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필수품이 된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가 지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본요금이나 통화료에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감면받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신비가 3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정 금액 감면 혜택을 통해 월 1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2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통신비 감면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통신비를 절약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요금제 선택이나 혜택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은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직원이 친절하게 감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알뜰폰 요금제 등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찾아볼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통신비 절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 감면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혜택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통화와 데이터로 소통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발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버스 요금 할인 또는 바우처 형태로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경주시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16만 원 상당의 무료 택시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인천시처럼 지하철 요금의 30%를 환급해 주는 등 매우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7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정확히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들이 병원 방문, 친구들과의 만남, 여가 활동 참여 등 외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고 더욱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건강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시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교통비 지원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9번째는 여가 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즐거운 여가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누리 카드 발급을 통해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관람 및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의 문턱을 낮춰주어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매우 다양한 취미 강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친목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스마트폰 활용법, 요가, 건강 체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의 흥미와 건강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주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우울감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활기찬 친구 관계를 맺으며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은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치매 예방이나 우울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청은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나 가까운 노인복지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지역의 복지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새로운 즐거움과 활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혜택은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서비스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하게 상속, 증여, 부동산 문제 등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나 세금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지만 높은 상담 비용 때문에 망설이거나 주저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전문 변호사에게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법률 상담소가 운영되기도 하며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도 특정 요일에 변호사나 세무사를 초빙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세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서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법률 문제나 세금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어르신들의 지식과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법적, 세무적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러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바로 전문가의 도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혜택들은 단지 주요 사례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숨겨진 지원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여러분께 드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혹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알아보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담당 공무원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년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